자, 우리 집합 특강 4회 1번부터 좀 볼게요. 지금 보니까 1번 문제 보면 A와 B가 서로서라고 주어져 있고 그럼 당연히 A와 B가 서로서니까 집합 관계로 보면 서로 겹치는 게 없는 이런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뺐더니 4개 나왔대.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X개라고 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Y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 이 내용은 X-Y가 4개란 얘기죠. 그치? 그다음 두 번째, 얘는 X 곱하기 Y가 10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또 이제 뭐 하시면 돼? 그냥 둘이 연립반씩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위에 있는 식을 y는 꼴로 고쳐보시면 y는 x-4랑 같고 이 녀석을 밑에 나와있던 xy의 곱에다가 대입하면 x에 관한 2,000원씩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12고 12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2,000원씩 완성되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6에 x 더하기 2가 0까지는 나오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x 값은 결국 6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이 x라는 녀석은 원소의 개수였죠. 따라서 음수계는 불가능하니까 x 값은 6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 x가 6이면 대입해서 y 값은 2라는 것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좀 복잡하게 쓰여져 있긴 한데 별 내용 아니지? A에서 B 차집합 구할 거야. 근데 겹치는 게 없죠? 그냥 얘는 뭐야?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요 녀석도 마찬가지야. B와 A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B에서 A 차집합 해줘봤자 그냥 B만 남습니다. 그래서 X랑 Y 더해주면 되는 거고 최종 정답은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끝.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2번 문제 보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번에는 53개라고 주어져 있고 A의 원소 개수 37개, B의 원소 개수 29개 뭐 이럴 때 요거 구하래요. 그럼 이거 일단 구하기 전에 너의 A와 B가 어떤 관계인지 몰라. 그럼 그냥 일단 교집합 있는 그냥 요런 관계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접근하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좀 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영역 한 번만 체크해보자. 이거 많이 봤지? 뭐야? 대칭 차집합이야. 그럼 너네가 이 지금 색칠된 대칭 차집합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뭘 찾아야 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가셔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도는 이 두 가지 정도인데 이미 하나는 나와 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3개라고 문제에 줬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네 둘, 셋 가지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파악해야겠지? 자, 우리가 그냥 제일 잘 알고 있는 공식 때려가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과 같고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3개라고 주어져 있고요. A랑 B는 각각 37개, 29개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다. 자, 그럼 이거씩 정리해 주시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66에서 53을 뺀 13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러면 요 녀석 13이라는 것까지 찾았으니까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요 대칭 차집합 영역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 53개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13개를 제외한 40개였다 라고 찾아주시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 문제 보면 1보다 큰 자연수 K에 대해서 AK라는 집합을 X는 K의 배수들을 쭉 모아놓은 집합이야. 무한집합인 거죠. 일단 따져보자면. 자, 그리고 나서 9의 배수,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자. A9라는 녀석은 9의 배수들의 집합인 거고 A10이라는 녀석은 12의 배수들의 집합이야. 근데 그 두 집합의 교집합, 겹치는 걸 찾을 거야. 이게 뭔 뜻이야? 자, 요 녀석 해석을 해주시면 9의 배수와 12의 배수들 중에서 겹치는 걸 찾는다는 얘기고 그럼 얘네들이 겹친다는 얘기는 무슨 배수? 공배수 찾는다는 얘기죠. 즉 9와 12의 공배수들을 집합 원소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9랑 12의 공배수는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지. 즉 9와 12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36의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좌변에 나와있던 요 괄호로 표현된 집합들은 결국 36의 배수들이 싹 다 모여있는 집합인 거고 그러면 AM은 M의 배수들이 모인 집합이죠. 그러면 M의 배수들 안에 누가 있어야 돼? 36의 배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주의해야 돼. 그러면 M이라는 녀석은 36의 배수여야 돼? 자 예를 들어서 M이 72야. 그러면 72의 배수들은 누구 있어? 72, 144 등등등 있거든. 근데 36의 배수는 누구 있어? 36, 72, 그 다음에 3 곱해주시면 108 뭐 이런 데들 등등등 있죠. 그럼 여기에는 누가 없어? 얘네 둘 없어요. 그치? 따라서 M이라는 녀석은 36의 배수면 안 되고 36의 뭐여야 돼? 약수여야겠죠. 우선 이해되니? 36의 약수여야 36의 약수들 중에 배수 찾으면 36의 배수 다 포함되어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18 같은 거 봐봐. n이 예를 들어 18이라고 치면 요 녀석의 배수들은 18, 36, 그 다음에 3 곱해서 54, 4 곱하면 72 네, 등등등 나오는데 요 녀석들이 36의 배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죠? 자,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건 요 m이라는 녀석은 36의 약수여야 한다. 이해됐지? 자, 그럼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거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m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6 약수들의 모든 총합 구하면 되는데 누구는 빼야 돼? 1은 빼야겠죠. 그치? 자, 약수의 총합 36의 약수 구해봐. 1, 2, 3, 4, 6, 9, 그 다음에 12, 18, 36. 그 다음 1을 제외한 그 나머지 녀석들의 총합 요것들 다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됐죠? 그래서 다 더하면 아마도 90이라는 값으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됐고요.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면 이번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 있고요. 얘네들의 부분 집합 A, B, X가 있대. 근데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둘 다 나와 있어. 그리고 나서 밑에 연산 내용을 보니까 A와 X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래요. 즉 X라는 녀석은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A랑 겹치는 게 없단 얘기죠. 자, 따라서 X라는 녀석은 1, 3, 5는 들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1과 3과 5는 무조건 안 가져간다. 확실히 정해진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B와 X의 교집합은 2랑 4래요.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 B랑 X의 교집합이 2, 4란 얘기는 X는 무조건 2랑 4는 들고 있어야 되고 2, 4가 아닌 6에 해당하는 녀석은 들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X가 들고 있어야 되고 들지 말아야, 갖고 가지 말아야 되는 원소들이 1부터 6까지는 다 정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어?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 7, 8, 9, 10은 어떠한 조건에도 걸려있지 않지. 자, 그러면 이 원소들은 X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쌤이랑 여러 번 했지. 집합의 부분집합 X의 개수 물어보면 들어가는 경우의 수 물어본 거니까 얘네들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라서 전체 개수는 2의 4제곱까지.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끝납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문제로 넘어와서 5번 같이 봅시다. 이번에는 지금 집합 S가 A, B, C라는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이 있는데 얘네들의, 이거 잘 봐야 돼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라고 했어.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S야. 자, 그럼 일단 요 녀석의 부분 집합부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당연히 이 세 개로 이루어지는 부분 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소가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원소가 2개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원소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부분 집합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집합 하나가 원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냥 예를 들어서 X는 어떤 녀석들이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거냐면 공집합도 원소로 들어갈 수 있고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집합 C를 가져갈 수도 있고 요 녀석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합 안에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이해해야 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가조건 보니까 공집합은 무조건 x의 원소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맞죠? 그럼 두 번째, s라는 녀석, s가 뭐야? A, B, C 전부 다 갖고 있는 집합이죠? 요 녀석이지, 요 녀석. 자, 얘도 무조건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쌤이 예를 들어준 집합처럼 얘네 둘은 무조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야, 원소로. 그 다음에 나조건 보니까 x의 원소의 개수는 5개래요. 그러면 이 두 개는 확정이었잖아. 그럼 이 두 개 말고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나와야 돼? 3개의 원소들을 추가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그 3개는 원소가 1개짜리인 녀석들과 원소가 2개짜리인 녀석들 가지고 3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 중요하지. 다조건.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각각 X의 원소이면 둘을 합친 합집합도 X의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둘을 겹치는 교집합도 X의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요 2개 제외하고 그냥 A랑 B 이렇게 원소 1개짜리인 두 녀석을 집합으로 집어넣으면 얘네 둘의 합집합인 누구? A, B 요 녀석도 반드시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둘의 교집합인 누구? 공집합도 반드시 원소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얘와 얘의 교집합, 얘랑 얘의 합집합 얘네들도 다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요거에다가 여기까지 있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고 요 3개 들어가는 건 돼? 안 돼? 되는 거죠. 어떤 원소 2개를 합쳐도 무조건 요 원소들 중에 하나 나오고 교집합을 구해도 무조건 이 원소들 중에 나옵니다. 맞지? 그럼 얘는 가능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원소가 1개짜리로 구성된 저 집합들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랑 B라는 녀석들을 선택을 하면 무조건 이 둘의 합집합으로 구성된 2개짜리 원소 나머지 원소가 2개짜리인 요 집합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얘네만 선택하면 딸려오는 녀석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뭐 하면 돼? 그럼 원소 1개짜리를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찾아주시면 되겠지. 총 몇 개 중에 3개의 원소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3C2 즉 얘는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원소 1개짜리 2개 말고요 원소 2개짜리를 2개 고를 수도 있겠지. 자,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 B랑 내가 B, C 요렇게 골랐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고르면 얘네들의 교집합이 누구야? B죠? 얘네들의 합집합은 누구야? A, B, C지. 그러면 어차피 이 녀석은 내가 반드시 가져간다고 했고 X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공집합까지 해서 요 녀석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 2개짜리 녀석들의 교집합은 무조건 원소 하나로 구성될 텐데 그 녀석은 반드시 얘랑 얘랑 겹치는 녀석만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정리해보자. 원소가 2개짜리인 집합들을 내가 2개를 선택을 하면 원소가 1개짜리인 집합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얘네들로 1개짜리인 원소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얘는 경우의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따라서 우리 뭐만 해주면 돼? 원소 2개짜리인 3개 중에서 몇 개 골라주시면 돼요? 2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3가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 남았냐면 원소 1개짜리가 총 3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건 돼?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공집합 전체 집합에다가
요 세 개만 가져갈 거야.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 얘네들의 합집합도 반드시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세 개짜리는 안 되고요.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두 개짜리가 총 세 개. 얘 요렇게 원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 누구야? B지? A와 B가 각각 X의 원소이면 둘의 교집합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집합인 B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 이해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전부인 거고,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해주시면 전체 6가지의 집합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서 6번 보자. 자, 6번 문제 보면 어느 학교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A랑 B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A를 신청한 학생의 수가 B를 신청한 학생 수보다 25명이 더 많았대. 자, 그럼 우리 그냥 편하게 집합의 기호로 표현합시다. A를 신청한 학생 수를 그냥 NA라고 표현을 할게요. NA는 MB에서 25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나온 거고, 자, 이거 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야. 우리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 A를 신청한 학생, B를 신청한 학생 전체. 자,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요 바깥쪽 A, B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자, 요 녀석들은 요것도 이제 기호로 표현해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어. A와 B의 합집합의 어디 부분? 여집합 부분. 자,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이상을 신청한 학생 수. 하나 이상은 뭐야? A랑 B 둘 중에 적어도 하나 선택한 거니까 여기 보라색으로 칠하는 영역이죠. 그치? 자,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A와 B의 합집합 얘네들의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80개를 뺀 것과 같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이 식 잘 보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와 같습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과 같죠? 근데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200개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에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보자. 200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80을 빼준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 넘기고 넘겨서 2 나눠주시면 결론적으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40개다 라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됐지? 자, 이제 다 됐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40개야. 즉, 이 보라색 영역으로 색칠된 원소의 개수는 총 140개란 얘기고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보다 25개가 더 많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요거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 뭐 해야 돼? 각 영역의 원소의 개수들을 미지수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먼저 A 차집합 B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A개라고 칠게, 편의상. 그 다음에 둘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의 인원수를 B명이라고 칠 거고요.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걸 C라고 칠 거야.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두 가지 가지고 A, B, C의 관계식 나타낼 수 있거든. 첫 번째, 요거 가지고 찾아보자. 여기에서 A, B, C에 관련된 식 만들어주시면 NA는 뭐야? A 더하기 B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NB는 뭐야? B 더하기 C지. B 더하기 C에서 25를 넣은 것과 같다. 자, 그럼 B 날라가니까 결국 A라는 녀석은 C 플러스 25랑 같다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됐지? 두 번째, 합집합의 전체 원소의 개수는 140개래. 그럼 요 세 개를 다 더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0이다 라는 얘기랑 같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A가 C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 바꿔보자. 그럼 C 더하기 25 플러스 B 더하기 C니까 B 플러스 2C 더하기 25는 140이야. 따라서 요 녀석도 B를 C에 관한 문자로 바꿀 수 있죠. 결국 B는 25 넘겨주시면 115에서 2C를 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애초에 문자는 세고 식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문자 값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한 문자로 정리해 줄 수는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해보면 A라는 녀석은 C 더하기 25
B라는 녀석은 115 마이너스 2C. C라는 녀석은 그냥 C. 자, 여기까지 됐거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이 녀석의 무슨 값? 최대값 물어봤어요. 자, C가 어떤 값이든 다 돼. 근데 C가 최대이려면 항상 너네가 이런 식으로 각 영역들을 한 가지 문자로 표현했으면 제일 중요한 거. 각 영역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최소한 몇 개 이상이어야 돼? 0개 이상이어야 돼요. 음수개는 나올 수가 없지. 자, 그럼 봐봐. 이 녀석 C 더하기 25라는 녀석도 0개 이상이고 누구도 115 마이너스 2C라는 녀석도 0개 이상이고 C라는 녀석도 0개 이상이다. 자, 이 세 개의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C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먼저 얘랑 얘의 공통된 부분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거기에다가 얘 이제 이 C가 11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C는 2분의 11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게 결국 C의 전체 범위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 녀석의 최대값이야. 얘가 최대이려면 누가 최대여야 돼? C가 최대여야겠죠. 근데 C는 개수니까 자연수여야겠지.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C 자연수의 최대값은 얼마다? 이 녀석이 대략 57.5니까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수, 자연수 중에 최대는 57이겠죠. 따라서 C가 57일 때 전체는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57 더하기 25 몇이야? 83 맞냐? 82. 요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집합에서 특정 구역의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면 반드시 문자 하나로 정리를 끝내주셔야 되고, 각 영역들을. 그 다음에 각 영역들의 원소의 개수가 0개 이상이다. 요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전체 범위가 나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7번, 8번 봅시다. 자,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보면 지금 A라는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야. 조건대시보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원소날법으로 표현해봐. 1, 2, 3, 뭐 등등등 해서 10까지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 그럼 두 번째, B라는 집합은 18의 양의 약수야. 그럼 18의 양의 약수들의 집합이니까 1, 2, 3, 6, 그 다음에 9, 18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B랑 서로소래. B랑 서로소란 얘기는 A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 중에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뭐야? 제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B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 빼주시면 누구누구 남아? 1, 2, 3 빠졌으니까 4, 5, 6 빠지고 7, 8, 9 빠지고 10. 딱 요렇게만 남겠죠. 그치? 즉 우리가 찾고 싶었던 요 A1부터 AN까지라는 집합들은 4, 5, 7, 8, 10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직접 구하라고 한 건 그러면 이 AN이라는 집합들의 모든 원소들의 총합을 SN이라고 했고 그 원소 총합의 총합을 구하래요. 이게 쌤이랑 이제 여러 번 했어. 원소 총합의 총합 구한다고 하면 얘네들을 다 찾을 거야? 아니죠. 원소 하나당 몇 번 들어가 있는지, 집합 몇 개의 사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봐봐. 4라는 원소 기준으로 봤을 때 4가 포함된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 4 제외한 5, 7, 8, 10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경우의 수 찾아주시면 되죠? 2의 4제곱까지가 나오는 거야. 16가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하면 4는 총 몇 번 더해져? 2의 4제곱번 더해지겠죠? 이해됐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4가 2의 4제곱번 나오고 근데 똑같아요. 5도 마찬가지야. 몇 번 나와? 2의 4제곱번 나와. 7, 8, 10도 마찬가지로 2의 4제곱번씩 나오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2의 4제곱으로 묶어주자. 그러면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0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저 문제 많이 했어. 원소들 총합의 총합 구하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각 원소마다 몇 개의 부분집합에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모든 원소들 총합에다가 그 가지수를 곱해주라고 했었죠. 기억나지? 자 넘어갈게요. 8번. 자 8번 문제도 비슷한 거 우리 한 거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보자. 자연수 K의 양의 약수의 전체 집합을 XK라고 했어. 자 그러면 K의 양의 약수들을 다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기억 봐봐. 명제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그런데 아니다 나오면 쌤이 뭐라고 했어? 무조건 대우 찾으라고 했죠. 그치? 아닌 거 파악하는 건 힘들다고. 그래서 얘에 대한 대우를 구해주시면 2가 XP 합집합 XQ의 원소이면 2는 XPQ의 원소이다. 자, 이 뜻이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P의 모든 양의 약수들의 전체 집합과 Q의 모든 양의 약수들의 전체 집합을 합친 거 안에 2가 들어가 있대. 즉 2는 얘의 약수거나 얘의 약수란 얘기죠. 이해되니? 따라서 2는 P 또는 Q의 약수란 얘기야. 요 왼쪽 내용 됐니? 그래서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면 결국 2는 P 또는 Q의 약수이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P 또는 Q는 2의 무슨 수다? 배수라는 것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P 또는 Q 둘 중에 적어도 한 개는 2의 배수일 것이다 라는 해석인 거야. 됐지? 자 그럼 P 또는 Q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2의 배수면 둘이 곱한 녀석도 2의 배수냐? 그 뜻인 거죠. 당연하지. 둘 중에 하나가 2의 배수야? 그럼 2의 배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걔는 무조건 2의 배수 짝수 나오죠. 그치? 자 따라서 기억은 참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아니다라는 표현 나와 있으면 명제에서 무조건 대우 조건부터 찾아준 다음에 대우 명제부터 찾아준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니은 봅시다. 니은 보면 P랑 Q가 이번에는 서로소야. 서로소란 얘기는 둘의 최대 공약수가 몇이란 얘기냐?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둘이 약수가 겹치는 게 없어. 근데 해석이 바로 됩니까? 안 되죠. 우선은 약수의 전체 개수야. 그럼 약수의 개수 구하면 우리는 일단 어떻게 구한다고 생각을 해? 소인수분해에서 지수에다 1 더한 걸 곱한 게 약수의 개수지. 자 그런데 P랑 Q가 어떤 수들인지를 몰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예를 하나만 들게. 예를 하나 들어서 예를 들어 P가 뭐 그냥 A 곱하기 B에 X제곱 Y제곱이라고 쳐봅시다. X, Y는 정수야. 0 이상의 정수. 그 다음에 Q라는 녀석은 자연수라고 할게요. X, Y는 자연수. Q라는 녀석은 C 곱하기 D로 이루어져 있는데 N제곱이라고 칠게요. MN도 여전히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NXP는 몇이야? 얘네들의 약수의 전체 개수 구하는 거지. 뭐 더하기 1? X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1입니다. 맞죠? 자 다음에 이 녀석 Q는 NXQ도 구해주시면 M 더하기 1에다가 N 더하기 1 곱해주시면 돼. 여기가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잘 봐. NXPQ를 구할 거거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자 PQ라는 녀석 한번 봅시다. 얘네 둘이 곱해봐. P 곱하기 Q를 구해주시면 처음에 뭐라고 나와있냐? P와 Q가 서로소라고 했어. 즉 A, B, C, D 중에서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야 돼. 소인수가 겹치는 게 없어야 서로소인 거지. 그치? 자 따라서 얘네들이 곱해주시면 그냥 뭐 나와? A의 X승, B의 Y승, C의 M승, D의 N승 꼴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는 결국 뭐랑 같습니까? 소인수분해 다 되어 있는 형태니까 지수에다 1씩 더해서 X 더하기 1, Y 더하기 1, M 더하기 1, N 더하기 1의 곱 형태라는 것까지도 파악이 되죠? 자 그럼 어때? 이 둘을 곱해 주시면 얘랑 동일한 결과 나오는 거 보이지? 얘네가 꼭 A, B, C, D일 때만 성립할까? 아니죠. 서로소를 만족시키는 모든 소인수분해 과정에서는 다 성립하는 거야. 이해되지? 따라서 니은은
서로소일 때는 무조건 참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얘에 대한 명제를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일단 얘를 하나 들어서 쌤은 문자로 표현했지만 너네는 숫자로 표현해도 돼요. 뭐 2의 3승 곱하기 3의 5승 뭐 이런 거. 그냥 숫자로 표현해서 얘를 하나 들고 그게 전체 범위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얘는 너무 쉬워서 빨리 끝낼게요. P와 Q가 소수야. 그럼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약수는 뭐밖에 없어?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죠. 여기서 봐봐. NXP는 몇이야? 약수의 개수니까 2개죠. 얘 몇 개야? 2개지. 됐어? 그러면 둘의 합집합은? 둘의 합집합 얘는 1과 P고 만약에 P랑 Q가 같지 않다고 볼게요. 얘는 1과 Q야. 그럼 둘을 합치면 1PQ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3개지. 당연히 같지 않죠. 그치? 자, 따라서 디귿은 땡. 정답은 기억 니은이라고 찾아주면 끝.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지금 9번 문제 보면 전체 집합은 1부터 7까지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얘네들의 부분 집합 구할 건데 짝수가 적어도 1개 이상은 포함되어 있대요. 자, 짝수가 1개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되는데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문제에서 제발 요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체에서 안 되는 케이스를 제외한다. 물론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밑에 문제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 녀석들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A1부터 AN까지라고 했고 그 각각 집합들의 원소들의 총합을 SAN이라고 했고요. 그 원소 총합의 총합 구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했던 문제죠. 원소 총합의 총합 구하면 각 원소가 몇 개 들어가는지 체크해서 걔네들을 싹 다 더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얘는 이것들로 만들 수 있는 전체 원소의 총합의 총합에서 안 되는 케이스의 원소 총합의 총합을 빼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럼 일단 그냥 편하게 전체부터 구해보자. 자, 전체는 누구 가지고? 1, 2, 3, 4, 5, 6, 7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 거야. 그러면 1이 반드시 포함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6제곱개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도 2의 6제곱, 2도 2의 6제곱 나오고 쭉 가서 7도 2의 6제곱이 나올 테니까 결국은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2의 6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7까지 다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것들이 전체 원소들 총합의 총합인 거야. 자, 근데 이거에서 이제 안 되는 케이스를 뺄 거거든. 자, 안 되는 케이스는 뭐야? 짝수가 적어도 1개 이상 포함되어야 돼. 그럼 짝수가 없는 거 안 되죠? 짝수가 없다는 얘기는 누구로만 구성된 거야? 홀수로만 구성된 거지. 자, 그래서 홀수 누구 있습니까? 1, 3, 5, 7 얘네들로만 구성되는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총합의 총합 구해봅시다. 1 몇 개 들어가? 집합 몇 개 있어? 2의 3제곱개 있죠? 자, 그래서 2의 3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제 그냥 바로 해도 되지?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안 되는 케이스의 모든 원소들의 총합인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요 녀석에서 마이너스 요 녀석 해주시면 끝. 할 수 있겠죠? 요건 단순 계산이니까 너네 계산해봐. 이제 원소 총합의 총합은 바로바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여집합, 그러니까 전체에서 안 되는 케이스를 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10번. 자, 마지막 10번 문제 봅시다. A가 이번엔 양수라고 주어져 있고 요 A라는 집합 뭐 A로 다 표현되어 있어. 몇인지 몰라. B라는 집합도 표현되어 있고요.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B도 A의 부분 집합이래.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A랑 B가 무슨 관계야? 같은 관계죠? 그치?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서로 같은 관계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A와 B가 같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원소들의 구성과 이 원소들의 구성이 다 동일해야 돼. 맞지? 그럼 여기서 비교해보자.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얘랑 얘랑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그치?
지금 보면 얘 원소들이랑 얘 원소들이 다 같으려면 이렇게 총 세 가지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케이스가 너무 많아져요. 그럼 한 가지 확실한 건 적어도 두 개나 같아지는 거, 명확하게 같을 수가 없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 그 누구야? 세제곱이죠. 얘네들은 절대 같을 수가 없지. 세제곱이랑 세제곱에서 6을 뺀 게 어떻게 같아? 그치? 그러면 이것들로 같은 케이스를 나누지 마시고 6으로 얘로 그럼 몇 가지만 보면 돼? 얘랑 얘가 같을 때 얘랑 얘가 같을 때 두 가지 케이스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자. a 세제곱과 3a제곱 마이너스 4가 같을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얘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3차 방정식 되고요. 자, 얘를 만들 수 있는 a값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조리제법 좀 쓰자. 1, 마3, 0, 4. 자,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죠. 1, 마1, 마4, 4, 4, 마4, 0까지. 따라서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다 라는 것까지 나올 거야. 완전제곱식이니까. 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2인데 마이너스 1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여기에서 구하는 a 값이 그러면 2일 때 얘랑 얘가 같아지는구나. 답이야? 확인해 봐야지. 무슨 확인을 해야 돼? 얘네들의 구성과 얘네들의 구성이 다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일 때 집합 A의 구성들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대입하시면 돼. 4-1이니까 3.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면 2.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면 8. 즉 3과 2와 8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집합 B도 체크해보자. B에다가 2 대입할게요. 그러면 4, 3, 12에서 8, 4 뺐으니까 8. 그 다음에 8에서 6 뺐으니까 2. 마지막 얘 2의 4제곱이니까 16. 8에서 5 뺐으니까 3. 자, 어때요? 둘의 구성 완벽하게 동일하죠? 3, 2, 8, 3, 2, 8. 그치? 오케이. 그럼 이러면 A와 B의 집합이 같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A의 모든 원소들의 총합이니까 3, 2, 8 더해주는 13이라고 정답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 지금 집합 문제들 풀다 보면 계속 같은 주제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이런 것들, 여러 번 나왔던 것들, 얘네들은 이제 바로바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풀 수 있도록 연습 좀 해야 돼. 됐죠? 오케이. 5회에서 봅시다.